당시 만우절마다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김일성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우절마다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그 말이 실제 현실이 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역대급 폭염이 온 나라를 덮치고 또 그 더위가 그칠 무렵 이른 아침에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한 해 내내 벌어졌던 사건의 연속이었던 바로 그 해 1994년입니다. 오늘 음악수다방 377번째, 377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해, 그 사건들 속에 안방을 뜨겁게 달궜던 한 주말 연속극의 주제음악으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잊지 않고 다시 와주셨죠? 여기는 뮤직 안테나 월요일 시간지기 월요일의 편한 친구 가재울 음악수다방입니다.
예, 듣고 오신 첫 곡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겪어보기 어려웠던 그런 힘들었던 사건들이 마치 서로 작전을 짠 것처럼 연달아 벌어져서 우리에게 한 해 내내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1994년 그 당시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로그램들 중에 최고의 인기 드라마 중 하나였던 주말 연속극 서울의 달이라는 프로의 주제가였던 장철웅 씨의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편한 친구 음악수다방의 수다지기 봄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잔잔하게 차분하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다시 돌아온 377번째, 377번째 음악수다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들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저같이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기억되고 있는, 그래서 많은 다큐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가끔 활용되기도 하는 1994년도 그리고 그 해의 음악과 이야기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한 시간도 저 봄디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무려 30년이 지난 그 시간 속으로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1994년도 이야기하면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또 너무 많은 저와 우리 작가의 나이를 인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음악수다방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 94년의 기억을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기억 속의 저편에 아련한 추억으로 그 시절을 남겨두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 시절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생소하지만 또 색다른 느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그 시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련하지만 기억 저편에 남겨져 있던 추억이 다시 한번 몽글몽글 꽃피어나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1994년 얼마나 독특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해였으면 이후에 드라마로도 리메이크돼서 만들어졌죠. 방금 들으신 첫 곡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은 나중에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발표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94년도의 기억을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드라마 1994, 응답하라 1994와 로이킴이 다시 부른 이 서울의 달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당시에 한석규, 최시라, 최민식, 이대근, 남훈이, 뭐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그 쟁쟁했던 배우들이 총출동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많은 주목과 인기를 끌었던 94년도 최고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를 중퇴한 홍식과 농고를 졸업해서 서울로 상경한 춘섭, 이 두 젊은이가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양면성을 그리고 또 서민들의 삶의 모습, 애환을 리얼하게 그린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시작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94년도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만 보면 이 당시에 이 한 해를 기억할 만한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자료들 중에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살펴본다면 가장 전면에 나올 만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더위, 폭염이었죠. 더위. 그리고 충격이었죠. 아주 충격적인 사고들이 있었던 해인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음악수다방에서도 여름에 더위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그 데이터상으로 2018년도의 더위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이미 가정마다 많은 가정에 선풍기와 냉장고가 선풍기와
냉장고가 아니고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시절인 걸 감안하면요. 이 94년도의 더위는 거의 대부분 가정이 에어컨이 없고 그리고 선풍기도 충분히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살면서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1994년도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더위로 악명 높았던 한 해,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기억상으로도 그랬던 한 해였고요. 또 그 해에는 그 더위가 끝날 무렵쯤에 이른 아침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1995년도에 이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참사까지 있어서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 아주 큰 재난,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잠깐 이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번 음악수다방 방송에도 신청곡이 있어서 일단 신청곡 먼저 소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듣고 싶으신 분들 팟빵 댓글란에다가 다시 듣기 하실 때 음악수다방 앞으로 신청곡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에도 가재울 라디오,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채널이 있고요. 또 가재울라디오.com인가요?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메일도 gmail로 가재울라디오 gmail.com이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메일에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방송 단톡방이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픈 채팅방, 그리고 저 봄디를 아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개인적인 카톡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작가인 물 작가의 신청곡이고요. 94년도에 가요 톱10에서 6월 셋째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5주 연속 무려 1위를 했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94년도에 히트했던 임정환 씨의 그냥 걸었어,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자신의 잘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
다시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을 울적한 나를 거리를 걸어가 향기로운 카페를 주변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잠시 매장도 가고 밤새도 누군지 세웠다 여보세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옛 생각도 나대 울적해 노래도 불렀어 저절로 눈물이 흐르대 너도 내 모습을 보았다면 바보라고 했을 거야 전화 왜 했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다리 아프겠다. 비 많이 맞았어? 옷 다 젖었지? 나 그냥 갈까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비 많이 맞았지? 한참 걸었겠다. 어떡해. 나 그냥 갈까 잠깐만 기다려. 나 나갈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물작가께서 신청하신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이어서 임종원의 그냥 걸었어. 마로니에라는 팀은 프로젝트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에 따라 객원 가수를 계속 새롭게 도입해서 프로젝트별로 다른 가수가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에 있죠.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거리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곤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마로니에라는 팀명을 짓고
앨범을 냈고 89년도에 첫 데뷔를 동승로에서를 통해서 동승로에서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1, 2집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3집에 정규 앨범에 수록됐던 칵테일 사랑이라는 방금 들으셨던 곡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도 복고풍 삽입곡으로 삽입이 되기도 하고 많은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를 받게 되는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라는 곡은 독특하게 여성과 전화를 걸어서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곡이었죠. 당시 임종환 씨는 1990년대에 역시 이 곡으로 그냥 걸었어라는 곡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2010년에 향년 46세로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좋은 목소리와 좋은 이 곡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재기하려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가 10년 만에 트로트 싱글 음반을 발표하고 복귀했는데 그때 직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왔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94년도에 히트했던 곡 듣고 왔는데요. 특히 신청곡 우리 물작가께서 두 곡 신청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94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나 폭염이라고 합니다. 이 해에는 진짜 말 그대로 끔찍한 혹서 열대야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 연도였던 93년도에는 또 이상 저온으로 더위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94년도에 이렇게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의 더위가 찾아와서 93년도에 없었던 더위까지 한꺼번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 지속됐고요. 이 기간에 폭염으로 전국에 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한간에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갑자기 급사한 게 이 폭염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비하인드로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더위였다라고 하고요. 중년 이상 고령층이 손꼽는 자기가 기억하는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냐 물어보면 94년도를 꼽는 분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시설이 거의 없었고 또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선풍기 아니면 부채로 그냥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또 평가되고 있는 2018년은 그래도 습도가 좀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94년도 당시에는 습도도 굉장히 높았고 2018년의 폭염은 8월달 더위가 아무래도 좀 절정에 달했을 때 8월 달에 더위였는데 1994년도의 폭염은 7월 달에 여름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찾아온 폭염이라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더위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정말 더웠던 해 하면은 통계적으로도 기상청 자료라든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에도 이 1994년의 폭염을 손을 꼽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런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음악들이 있었죠. 이 곡 들으면서 땀 흘리는 젊은이들의 승부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였죠. 승부를 보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도 더위를 한번 식혀봤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OST였죠. 김민교 씨가 불렀던 같은 제목의 마지막 승부라는 곡 가요 톱10에서 무려 1994년 3월 4주부터 4월 3주까지 5주 연속 1위에 올랐던 곡입니다. 조금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이 곡의 느낌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보내드립니다.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해 내겐 꿈이 있잖아.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없고 또 잃는 걸.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 방황했던 날도 많았었지.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아니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해 내겐 꿈이 있잖아.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해 내겐 꿈이 있잖아. 마지막 승부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교 씨 목소리 굉장히 담백하네요. 깨끗하고 이 시원한 가창력으로 당시의 더위를 좀 식혀주는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 끌었었거든요. 손지창 씨와 장동건 씨가 라이벌로 나오고요. 그 사이에서 또 줄다리기 하는 심은하 씨, 그리고 이종원, 이상아, 신은경, 박형준, 기억납니다. 이분들 딱 농구복 입고 농구 코트에서 멋지게 농구 레이업슛 딱 던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농구에 또 굉장히 또 열을 올렸고요. 또 농구에 열을 올리면서 드라마 속에서 이 심은하 씨와 이상아 씨, 신은경 씨의 그 러브라인을 보면서 또 이런 여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저희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농구 흉내냈던 것도 생각나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종원 씨의 또 CF에서의 모습, 멋진 모습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데요. 폭염과 함께 94년도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성수대교의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 당일날 아침에 MBC 뉴스데스크의 엄기영 앵커가 오프닝 멘션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도 기어이 오늘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라는 아마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위험 사인이 이미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입니다.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 상판이 아침 출근 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와 차량들이 그대로 추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를 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사고와 함께 당시 대한민국 3대 붕괴 사고로 손꼽히며 이미 연이은 사건 사고로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그 당시 김영삼 정권 시대에 굵직한 참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마침 그 사고 발생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이라서 등교하던 학생들을 비롯해서 출근하던 직장인, 교사,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이 출근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점에서 더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마침 버스 타고 아침에 등교하던 이 성수대교 건너자마자 좌측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자마자 좌측에 무학여중이 있거든요. 이 아침 등교하던 무학여중 학생이 무학여중생 1명, 무학여고생 8명이 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중이었답니다. 이 참사로 이 여학생 9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무학여중, 무학여고는 꽤 오랫동안 초상집 분위기였고요. 이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게 지난 기간 동안도 추모일을 정해서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기억나는 게 당시 학교에 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SNS나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냥 아름아름으로 소식으로 야 뭐 다리가 무너졌대, 무슨 다리가 무너졌대 하는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그런 목소리와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 당시 또 막 모이잖아요. 그 소식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 건데 뭔데 막 물어보니까 야 성수대교가 무너졌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이 돼? 다리가 왜 무너져?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다리가 무너졌던 사고였고, 당시 저도 지금 더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가 마침 그때 출근길이었다고 합니다. 성수대교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성수대교 초입에 딱 차가 왔는데 반대편 차선의 차를 돌려서 다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가려는 차들은 다 멈춰서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창문을 열고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차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다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간담이 서늘하고 놀라고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집에 와서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길로 출근하는데 왜 식구들이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 아버지의 안부에 관심이 없냐라고 좀 화를 내셨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뭐 카톡이나 뭐가 있으면 좀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할 텐데 딱히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 이제 저도 어렸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되게 서운해하셨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금도 가끔 서운해하시는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실에 한 대씩 있는 조그만한 TV가 있었습니다. 그 TV로 뉴스를 오후쯤에는 선생님들이 틀어주셔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폭염에 이은 사고, 참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 학생들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당시 그 무학여고 여중여고 학생들이 탔던 버스 기사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앞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린 걸 발견하고 전력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 앞으로 나가던 힘에 의해서 이제 관성에 의해서 차가 멈추긴 멈췄는데 미끄러지면서 절반이 다리 상판에 걸쳤다가 차가 뒤집어지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상태니까 사람들이 떨어질 때 머리를 바닥에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을 거고, 그 차에 그 당시 지금같이 차들이 뭐 이렇게 튼튼하지 않았을 테니 창틀이나 창 기둥 유리창 같은 것들이 다 깨져서 찌그러져서 그 압착되는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 당시 94년도에 또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곡 중에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상우 씨의 비창이라는 곡인데요. 비창은 참담하도록 슬프고 서럽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가요톱10에서 물론 이 사고 이전입니다. 5월에서 6월 3주에서 6월 2주까지 4주 연속 1위를 했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그 당시의 그 충격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잠시 너를 외면하려 해. 늘 기다리던 그 길 어둠 베인 가슴 안고 아픔이겠지 함께 듣던 피아노 선율까지도 낡은 외투에 손을 넣으며 가슴 저몄던 날들 널 항상 기억해 힘이 되는 슬픔으로 다시 사랑하기 위해 널 보내는 거야. 나 이제 너를 떠나려 해. 잠시 너를 외면하려 해. 늘 기다리던 그 길 어둠 베인 가슴 안고 아픔이겠지 함께 듣던 피아노 선율까지도 낡은 외투에 손을 넣으며 가슴 저몄던 날들 널 항상 기억해 힘이 되는 슬픔으로 다시 사랑하기 위해 널 보내는 거야. 음악수다방 377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4년도에 음악 듣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였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야기에 이어서 이상우 씨의 비창이라는 곡 안타까움과 추모의 의미로 보내드려봤습니다. 94년도에 또 유행했던 음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김건모, 룰라, 투투 같은 팀들의 레게풍 음악이 많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앞서 칵테일 사랑이라는 곡도 들으셨지만 좀 더 레게 스타일이 가미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들으셨던 요 리듬을 이렇게 나오는 그 리듬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멜로디와 변형을 집어주는 그런 레게 스타일의 음악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고 도입되고 또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모, 룰라, 투투 같은 팀들이 핑계, 칵테일 사랑, 100일째 만남, 1과 2분의 1 뭐 이런 곡들이 유행을 했다고 하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교실 이데아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이 교실 이디아라는 곡을 거꾸로 돌리면 비가 모자라라는 말로 들린다 막 그래가지고 악마주의 뭐 백워드 매스킹 뭐 의도적으로 그걸 집어넣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뭐 실제로 제대로 검증된 건 없고요. 저도 뭐 관심을 갖고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듣긴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뒤집어 들어보고 뭐 많이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들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화제가 됐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유행했던 레게 스타일의 음악곡, 아까 신청곡으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으셨지만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건모의 핑계 빼놓을 수가 없죠. 더불어 투투의 1과 2분의 1, 당시 많이 유행했던 사랑에 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레게풍의 음악 두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음악수다방 377회 듣고 계십니다. 1994년도의 이야기와 음악들 듣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레게 열풍을 이끌었던 김건모의 핑계 이어서 1과 2분의 1에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오셨습니다. 자꾸 거꾸로. 예, 김건모의 핑계라는 곡은 90년대 레게 열풍의 시작을 열었던 사실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랜드슬램 싱글곡이라고 합니다. 94년도에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뮤직박스 18주 연속 1위 등 대기록을 작성했던 곡이고요. 대한민국 대중음악 사상 최대 히트곡은 물론 대한민국 대중음악 사상 최대 히트곡 중 하나로 손꼽히고 언급되는 곡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음악상이란 음악상은 다 수상했던 김건모에게 5개 대상과 2번의 골든컵, 두 번째 골든컵을 안겨준 곡이고요. 안 그래도 인기 있었지만 그 당시 김건모를 국민 가수다라고 손꼽히게 하게 했던 히트곡입니다. 이 레게 리듬에 들으셨지만 약간 중독성 있는 반복적인 리듬에다가 또 신나는 멜로디에다가 헤어진 연인한테 따지는 듯이 좀 귀염직하게 가사를 불렀던 94년도에서는요. 지금은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음악을 쉽게 틀 수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음악 트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 당시는 길거리 리어카 또 가게 여러 물건 파는 점포들에서 스피커를 길거리 방향으로 해놓고 음악을 트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더 많이 곡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새로운 곡 찾아 듣기보다 귀에 익숙한 곡 계속 나오는 곡 TV 틀면 나오는 곡 자꾸 듣게 되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서 받았던 곡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으셨던 투투의 1과 2분의 1 역시 이 94년도에 이 레게 열풍의 하나의 흐름을 이끌었던 곡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투투라는 팀의 메가히트 곡이라고 꼽히는 곡이죠. 당시 김지훈 씨, 오지훈 씨, 유현재, 이윤정 네 분이 녹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황혜영 씨의 그 무심한 듯한 표정과 댄스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 황혜영 씨가 또 이 투투를 넘어서는 인기를 또 끌고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94년도 7월 둘째 주 연속 1위, 8월 셋째 주 연속 8월에 3주 연속 1위, 7월에 2주 연속 1위에서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 골든컵을 수상하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94년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음악수다방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그 당시에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화 중에 여름에 라이온킹 기억나시나요? 포레스트 검프 마스크 짐 캐리가 주연을 했던 그 다음에 트루라이즈 스피드 이 영화들은 제가 다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들이 94년도에 다 개봉한 영화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연도를 찾다 보니까 라이온킹 OST도 유명하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그리고 짐 캐리의 마스크 그리고 트루 라이즈 스피드 이어서 그의 겨울에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그리고 또 덤앤더머 할리우드의 유명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만 이 영화들이 역대 한 해 수입하고 관객 수를 사상 최대로 기록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음악을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전자업계에서 CD 플레이어가 내장된 PC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DRAM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고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 당시 기록적인 주가 포인트가 기록이 됐고 그때 당시 있었던 그 기록이 2005년이 돼서야 깨지는 거의 9년 정도 지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CD 플레이어가 컴퓨터에 내장이 되니까 컴퓨터를 통해서도 음악을 CD로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도 하고요. 또
한양천도 600년 그런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한양을 서울로 정한 지 600년이 되는 해여서 그 당시에 서울 천년 문물주머니라는 이 남산 한옥마을에 타임캡슐을 묻어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다 한옥마을 가면은 거기에 그 타임캡슐 있는 거 묻혀져 있다는 걸 보고 현판 같은 거 보고 오는데요. 이거는 한양천도 1000년이 되는 2394년에 개봉된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볼 일은 없겠지만 그 당시 서울 시민들이 사용했던 생활 필수품, 각종 행정 서류, 학교 교과서, 신문, 의복, 곡식의 씨앗, 그 당시 사용하던 무선 호출기 뭐 등등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2390년도에 이 사람들이 열어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음악서방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94년도 12월이죠. 마지막에 히트했던 룰라의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사건 사고와 함께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즐거운 한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또 그 시절을 살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또 생소하지만 새로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음악이 있었구나를 느끼시는 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음악수다방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말씀드린 대로 룰라의 비밀은 없어 보내드리면서 조금 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